어머니, 저 좀 숨겨주세요. 잡히면 저 애 빼앗겨요. 새벽 3시 물폭탄 쏟아지는 대문 앞에 8년 전 내 손으로 내보낸 며느리가 환자복 바람에 슬리퍼 한 짝만 신고 서 있었어요. 얘가 미쳤나 싶어서 당장 나가라고 어깨를 확 밀쳤는데 젖은 목덜미 사이로 시퍼런 멍자국이 쫙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품에 안은 담요를 젖혀서 갓난쟁이 얼굴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웃겨요. 매일 똑같은 국솥에 똑같은 물 붓듯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솥이 통째로 엎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23세 시집와서 40년을 순댓국 국솥 앞에서 살았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린 탓에 재작년에 결국 가게 문을 닫았죠. 지금은 그냥 노는 늙은이에요. 우리 집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7, 키 180에 어깨가 떡 벌어진 다 큰 청년인데요. 8년 전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를 당한 뒤로 지능이 딱 6살에 멈춰버렸어요. 아침마다 세수시키고 로션 발라주고 밥 먹기 싫다고 도리질하는 걸 어르고 달래서 한 숟갈씩 떠먹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녀석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게 빨간 소방차 장난감이에요.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빨간 친구라고요. 밤에 잘 때도 그걸 품에 끼고 자요. 어제도 어느 때랑 똑같았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아들 손잡고 동네 마트까지 걸어갔는데 하필 장난감 코너에서 사달이 났어요. 사이렌 나오는 대형 소방차를 붙들고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겁니다. 이거 살 거야. 나 오늘 이거 꼭 살 거야. 집에 있는 빨간 친구가 어젯밤에 우리 아들 기다리느라 사이렌 다 씌웠대. 새 친구 데려가면 삐져서 집 나간다는데? 안 돼, 빨간 친구 내 거야.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대신 딸기 우유 하나 사주기로 하고 유제품 코너로 가는데 하필 동네에서 잎사귀로 소문난 부동산 집 여자랑 딱 마주쳤지 뭐예요. 아유, 말순이 언니는 진짜 보살이야, 보살. 다 큰 아들이 저러고 떼쓰는데 어쩜 저렇게 참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 마트를 못 와. 동네 다 들리게 목청 높여서 애 잡는 것보단 100번 낫죠. 우리 아들은 말귀라도 찰떡같이 알아듣지. 저기 정육점 앞에서 삼겹살 비싼 거 집었다고 마누라한테 삿대질하는 아저씨보단 우리 아들이 훨씬 신사해요. 안 그래요? 어머, 그건 그렇지. 나 계약이 있어서. 언니 나중에 봐. 꽁무니를 쏙 빼더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자식 깎아내리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그냥 못 넘기는 성미예요, 제가. 장 봐서 들어오니 큰딸이랑 작은딸이 와 있었어요. 벌써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는데 오늘 밤에 물폭탄 온다고들 하더라고요. 누나 왔어? 나 오늘 딸기 우유 샀어. 아유, 우리 강아지. 엄마는 무릎도 안 좋으면서 왜 걸어가? 요새 앱으로 시키면 현관까지 다 갖다 주는데. 배달시키면 우리 아들 걷기 운동은 누가 시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바깥바람 쐬고 걸어야 밤에 잠도 푹 자지. 그러다 작은 딸이 뜬금없이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착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소식 들은 거 있어? 야, 너 미쳤어? 왜 갑자기 옛날 사람 얘기를 꺼내? 아니, 요새 유튜브에 옛날 인연 찾는 영상도 하도 많이 떠서 솔직히 그때 엄마가 너무 매몰차게 내보낸 건 맞잖아.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니네 집으로 가. 누가 들으면 내가 남의 집 딸 인생 조진 줄 알겠다. 딱 잘났어요. 그런데 그 이름 석자가 나오는 순간 8년 동안 봉인해둔 항아리 뚜껑이 덜컹거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애는 26이었습니다. 남편이 6살짜리가 돼버린 그 집에서 평생 수발들어 늙어 죽으라는 게 저는 죽어도 못할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현금 8억을 쥐어주면서 그랬습니다. 장에 있는 남편 수발들면서 내 재산 축낼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독한 시어미 소리를 제 입으로 뱉었죠. 차라리 나쁜 년 소리 듣고 그의 새 출발을 시키는 게 맞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뒤로 동네에선 8년째 저더러 보살이니 팔자니 하는데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딸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자 예보대로 창문이 부서질 듯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천둥까지 우르릉거리니까 아들이 무섭다고 제 품을 파고들더라고요. 등을 한참 토닥여서 겨우 재웠습니다.
거실 낡은 벽시계가 새벽 3시를 향해 가던 그때였어요.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오밤중에 그것도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대체 누구인가 싶어 등골이 쭉 서늘해졌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마당 쪽을 내다봤습니다. 철제 대문 밖 가로등 아래에 비에 흠뻑 젖은 여자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이 밤중에 남의 집 문을 부술 셈이에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 그리고 또 한 번 쿵쿵. 우산을 받쳐들고 나가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여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우산을 놓칠 뻔했습니다. 얇은 병원복 환자복 위에 남자용 점퍼 하나만 달랑 걸친 여자. 8년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집을 떠났던 그 애였어요. 몰골이 사람 꼴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미역줄기처럼 얼굴에 들러붙었고 손등엔 링거 바늘을 그냥 뜯어낸 자리에 피가 굳어있고 발은 슬리퍼 한 짝만 남아서 한쪽은 맨발로 진흙탕이랑 피가 범벅이었죠. 그리고 품에는 담요로 꽁꽁 싼 무언가를 죽어라 끌어안고 있었어요. 네가 여기를 왜? 그 꼴은 또 뭐야? 신발은 어쩌고? 너 혼자야? 어머니, 저 좀 숨겨주세요. 제발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지금 저 쫓아오고 있어요. 잡히면 저 이 애 뺏겨요. 오돌오돌 떨면서 사색이된 애를 문간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일단 팔을 잡아채서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따뜻한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그 애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야? 8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숨겨달라니. 너 사채라도 썼어? 그 돈 다 어쩌고 이 꼬라지로 새벽에 남의 집에 나타난 거야? 그때였어요. 그의 품속 담요 뭉치가 꿈틀거리더니 아주 작고 가느다란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섰죠. 너 그거 뭐야? 애기야? 너 재혼했어? 애까지 낳아놓고 왜 하필 시댁이었던 우리 집에 와서 이 난리를 쳐? 남편은 어쩌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 재혼 안 했어요. 어머니, 이 아이 그 사람 핏줄이에요. 어머니 친손주예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거실 바닥이 핑그르르 도는 것 같아서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들 저렇게 된 지가 8년이야. 우리가 남된 지도 8년이라고. 근데 네 품에 있는 그 핏덩이가 내 아들 자식이라고? 어디서 그딴 수작질을 부려? 어머니, 진짜예요. 8년 전에 내가 쥐어준 그 8억, 그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애 하나 안고 기어들어와서 내 집 노리는 거면 당장 나가. 내 아들 팔아서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이성을 잃고 그의 어깨를 확 밀쳤는데 밀치는 순간 젖은 환자복 목덜미랑 팔뚝 사이로 시퍼렇게 멍든 자국들이 쫙 드러나더라고요. 누가 봐도 사람 손에 심하게 맞은 자국이었어요. 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잡히면 우리 애 뺏겨요. 그 사람들이 애를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룻밤만요. 딱 하룻밤만. 애가 열이 나요. 그 애가 담요를 조심스럽게 젖혀서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조그만 얼굴로 색색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갓난아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오목조목한 이목구비, 살짝 처진 눈매, 심지어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점까지 37년 전 제품에 안겨있던 갓난쟁이 시절 우리 막내랑 소름이 끼치게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아기 손목에 채워진 신생아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슬쩍 돌려봤는데 산모 이름 옆에 적힌 부 이름 3글자가 우리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솔 안에 잠이 깼는지 아들이 눈을 비비며 안방문을 빼꼼 열고 나왔어요. 엄마 왜 화내? 누구 왔어? 무서운 아저씨 왔어? 8년 세월 탓인지 6살에 멈춰버린 기억 탓인지 아들은 지 아내였던 사람을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우와, 예쁜 아줌마다. 아줌마 비 맞았어. 그러면 감기 걸리는데? 그 애가 아들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는데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면서 오열하는 겁니다.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방으로 다다닥 달려가더니 자기가 제일 아끼는 빨간 소방차를 들고 와서 그의 무릎에 살포시 내려놨어요. 아줌마 울지 마.
아기 울잖아. 내 빨간 친구 줄까? 저는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그 애를 2층 다락방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일단 젖은 옷부터 벗어. 방에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있고 내일 날 밝으면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다 들을 거니까 각오해. 해열제를 먹이고 아기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더군요. 만약 이 애가 정말 내 핏줄이라면, 누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리겠다는 거라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밤새 미친 듯이 퍼붓던 비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해가 쨍하게 떴어요. 마당 흙바닥은 아직 질척거리는데 하늘만 혼자 멀쩡한 게 어찌나 얄밉던지요. 저는 눈 뜨자마자 지갑 챙겨서 정육점부터 갔습니다. 제일 좋은 한우 양지머리를 끊어오고 찬장 깊숙이 아껴뒀던 완도산 미역도 한 움큼 불렸죠. 참기름에 고기를 달달 볶아서 뽀얗게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푹 끓였는데 40년 국솥 앞에 산 사람 손이 어디 가나요. 쟁반에 김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랑 밑반찬 챙겨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애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으로 아기를 토닥이고 있더군요. 밥 먹어. 어머니, 이 귀한 걸 어떻게. 착각하지 마. 네가 예뻐서 차려주는 거 아니야. 산모가 우리 집에서 굶고 있으면 내 속이 불편해서 그러는 거지. 씻기 전에 후루룩 먹어. 계단에서 다다닥 발소리가 나더니 아들이 다락방에 고개를 쑥 들이밀었어요. 엄마, 아줌마 밥 먹어? 아기는 맘마 먹었어? 아줌마, 내 빨간 친구가 밤새 아기 지켜줬어. 나 착하지? 네, 정말 멋진 친구예요. 고마워요. 아줌마, 왜 자꾸 눈에서 물 나와? 빨간 친구 가지기 싫어? 그럼 내가 딸기 우유 줄까? 주머니에서 미지근해진 딸기 우유를 꺼내 아기 담요 옆에 살포시 놓아주는데 그 애가 결국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더군요. 저도 코끝이 찡해져서 일부러 헛기침을 하고 아들 손을 끌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기가 젖 먹고 다시 새근새근 잠든 뒤 저는 식탁에 둥글레차 2잔을 우려놓고 그 애를 불러 앉혔어요. 이제 진짜 들을 차례였죠. 8년 전에 내가 새 출발하라고 지어준 8억. 그 돈은 다 어디로 빼돌리고 반찬 가게에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살았어? 오빠가 요양병원 사무장 자리를 사는데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매달렸어요. 새엄마는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도와주면 나 죽는다고 엎드려 빌고 1년도 안 돼서 다 날렸어요. 남은 돈은 오빠가 제 인증서 옮겨서 몰래 빼갔고요. 아이고, 이 등신 같은 기집애야. 그 피 같은 돈을 왜 그딴 인간 아가리에 갖다 부어? 야, 너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가슴을 팡팡 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마음 약해서 휘둘렸을래 생각하니까 속에서 안쓰러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애는 대체 뭐야? 8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우리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야? 너나 몰래 우리 아들 만났어? 어머니, 사고 나기 직전에 저희 난임으로 병원 다녔던 거 기억나세요? 시술 앞두고 그 사람 정자를 병원에 얼려뒀었어요. 그거 이혼하면 부부 아니라서 다 폐기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내 친구 며느리도 그거 못 써서 펑펑 울었다던데? 한국에선 못 쓰는 거 맞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알아봤어요. 서류만 확실하면 합법적으로 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전문 업체 통해서 해외 클리닉으로 옮겼고 비용 대려고 낮엔 반찬 가게, 밤엔 대리운전을 3년 뛰었어요. 혼자 비행기 타고 가서 한 번은 실패하고 2번째 이 아이가 왔어요. 너 진짜 독하다. 그 고생을 사서해놓고 왜 하필 6살짜리가 돼버린 첫 남편 핏줄을 굳이 낳아? 네 인생은 어쩌려고? 어머니가 저 살리려고 내치신 거 다 알아요. 저 그 사람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제 곁에 그 사람 반쪽이라도 있어야 제가 숨쉬고 살 것 같았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애 낳은 건 그렇다 치자. 근데 대체 누가 널 쫓아온다는 거야? 설마 그 오빠라는 인간이 새벽에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게 만든 거야? 오빠가 다른 요양병원에 또 투자한다면서 돈줄이 막히니까 저더러 20살 위인 졸부 영감한테 시집가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그 집에서 지참금을 두둑하게 준다고. 근데 갓난애가 딸려 있으면 파토나니까 애를 몰래 다른 데로 넘겨버리겠다고 했어요. 뭐? 애를 넘겨? 조리원도 못 가고 산후병실에 누워있는데 오빠가 쳐들어와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제 팔뚝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간호사 교대 시간에 링거 뜯고 슬리퍼 하나만 신고 비상계단으로 도망친 거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네.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다, 진짜. 그리고 며칠 뒤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엔 모자를 푹 눌러 쓴 험상궂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도시가스 검침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동네 검침 지난주에 벌써 다 하고 갔는데요. 누락세대라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가스공사에 전화해서 담당자 이름 좀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계세요. 수화기 드는 신용을 하니까 흠칫하더니 골목으로 쑥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녁엔 재활용 내놓으러 나갔다가 전봇대 뒤에 시커먼 세단이 서 있는 걸 봤어요. 누군가 담벼락 위로 고개를 쑥 내밀고 우리 마당을 훔쳐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누구야? 남의 집 담벼락에서 뭐 하는 짓이야?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나와봐요. 제가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니까 화들짝 놀라서 세단 뒷좌석으로 튀어들어가고 차가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갔죠. 그날로 빗장을 2개 더 걸었고 다음날 바로 사설업체에 불러서 대문이랑 담벼락, 마당까지 고화질 카메라를 쫙 깔았습니다. 너는 오빠한테 돈 뜯기는 앵내역 1원짜리 하나까지 다 캡처해. 억지 부린 카톡이랑 문자도 전부 백업해서 나한테 보내고 그 옆에서 아들은 마당 구석 고압 세척기를 가리키며 떼를 쓰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저걸로 물총놀이 할래. 나 물총 진짜 잘하는데. 그건 엄마가 마당이랑 장독대 씻으려고 산 거야. 함부로 만지면 고장나. 며칠 뒤였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얄미울 정도로 파랬습니다. 저는 그 애를 다락방에 꼼짝 못하게 붙들어두고 아들만 마당 돗자리에서 놀게 했죠. 두부장수 트럭이 골목에 들어와 종을 딸랑거리길래 지갑만 들고 딱 10분 나갈 생각이었어요. 엄마, 두부만 얼른 사올게. 안에서 문 꼭 잠그고 빨간 친구랑 놀고 있어. 엄마, 나 마당에서 물장난 하면 안 돼? 나 저 물총 쏘고 싶은데. 물장난은 해도 되는데 대문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마. 저 통에 엄마가 고추장통 헹군 물 받아놨으니까 화단에만 살살 뿌려, 알았지? 그렇게 나갔는데 10분도 채 안 됐을 때 담벼락 쪽에서 쿵 하고 누가 뛰어내리는 소리가 골목까지 들리는 겁니다. 두부 봉지 들고 헐레벌떡 대문으로 들어서는데 마당에서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번들거리는 은갈치색 양복을 쫙 빼입은 남자가 마당 한복판에 서서 다락방 창문에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처음 봤지만 딱 알겠더군요. 그 이복 오빠라는 인간이었어요. 야, 너 이 집에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안 나와? 문 안 열어? 야, 내가 너 잡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이럴래? 그때 우리 아들이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마음대로 들어왔어? 엄마가 문 꼭 잠그랬는데? 넌 뭐야? 저리 안 비켜? 야, 니네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엄마 두부 시키러 갔어. 아저씨 눈이 부리부리한 게 나쁜 괴물이지? 우리 집에서 나가. 야, 이 모자란 자식이 진짜. 비켜. 내가 오늘 그 기집애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데려가야겠으니까 꺼지라고. 그 인간이 신발 신은 채로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려던 찰나였어요. 화단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몸통만한 고압 세척기를 낑낑대며 끌고 오는 겁니다. 우리 집 나쁜 괴물 물리치자. 받아라 괴물아. 칙. 호스를 그 인간 쪽으로 쫙 겨누는 순간 노즐에서 새빨간 물줄기가 무서운 압력으로 뿜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장독대 씻으려고 고추장통 헹궈서 받아둔 딱 피처럼 벌건 그 물이었죠. 으악! 이게 뭐야? 피야? 아씨 내 양복. 아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건데. 야 이 미친놈아 꺼 빨리. 정통으로 뒤집어 쓴 인간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당 바닥에 벌러덩 낮아빠졌어요. 벌건물이 얼굴이며 머리며 줄줄 흘러내리는데 아들은 두 팔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더군요. 만세! 괴물 물리쳤다. 빨간 친구야. 내가 괴물 혼내줬어. 저도 그때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남의 집 담 넘어서 도둑 들어왔어요. 다들 나와보세요. 골목에서 사람들 발소리가 웅성웅성 나기 시작하니까 벌건물 뒤집어 쓴 그 인간이 허우적거리며 일어나 손살같이 튀어나가더라고요.
다락방에서 숨죽여 내려다보던 그 애가 사색이 돼서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결국 담을 넘었어요. 저 지금 짐 쌀까요?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랑 애 아빠까지 다쳐요. 이 등신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짐을 왜 싸?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집 문턱 넘는 순간 가만히 안 둔다고. 그래도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단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봤자 조사 며칠 받고 벌금 몇 푼 내면 끝이야. 동네 입방아에나 오르내리고 그런 하수 같은 짓은 안 해. 아주 촘촘하게 금을 쳐서 통째로 묶어버릴 거니까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 길로 평소 알고 지내던 로펌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서재 책상에 은행 내역이랑 협박 문자, 마당 CCTV 영상까지 쫙 펼쳐놨죠. 사모님, 이 상황은 알겠는데요. 이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두 분은 8년 전에 이미 법적으로 남이 되셨으니까요. 저는 그 애랑 아기를 서재로 불렀어요. 변호사님, 이 아이 우리 아들 핏줄이에요. 내 손주라고요. 8년 전에 병원에 올려둔 걸로 어렵게 얻은 애예요. 예?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남의 핏줄 데려다 놓고 이런 거짓말이나 할 늙은이로 보여요? 얘야, 내일 당장 애 아빠랑 애기 데리고 유전자 검사 기관부터 가자. 내 눈으로 결과지 보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부터 받아야겠다. 제가 아들의 법정 성년 후견인이라는 점을 살려서 친자인지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동시에 담 넘은 건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 증명, 그 애를 상대로 한 스토킹 처벌법 긴급 임시조치까지 전부 세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인간 때문에 놀라서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정신적 피해까지 싹 다 계산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거실에서 아기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대문 밖이 웅성거리더니 경찰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오빠라는 인간이랑 친정 새엄마가 우리 딸을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거였어요. 새엄마라는 여자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악을 쓰더군요. 사돈, 남의 집 귀한 딸 왜 가둬놓고 이 난리야? 당장 우리 딸 내놔. 사돈이라뇨? 남된 지 8년인데 호칭 똑바로 하시죠? 들어와요. 어차피 할 얘기 많으니까. 거실로 다 들이자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였죠. 뭐야 이게? 내가 내 여동생 찾으러 내 발로 담 넘어가 들어간 건데 그게 무슨 무단 침입이야. 그리고 저 모자란 놈이 나한테 빨간물 뿌려서 내 양복 다 버린 건 어쩔 건데? 선생님, 방금 담 넘어 들어갔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경찰분들하고 다 들으셨고요. 그게 뭐가 죄야? 저 쓸모없는 핏덩이 시설에 던져놓고 당장 돈 많은 영감한테 시집 보내야 한다니까? 우리의 인생 망칠 일 있어? 눈이 뒤집힐 뻔했지만 저는 오히려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요? 어디 남의 집 귀한 손주한테 삿대질이야?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올려놨어요. 공인기관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 확률 99%. 그리고 그날 아침 법원에 접수하고 온 친자인지 청구 소송 접수 중이었죠. 똑똑히 봐요. 내 아들 친자식이자 내 하나뿐인 친손주라는 완벽한 증거야. 조만간 우리 아들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아이 이름 떡하니 올라갈 거다. 말도 안 돼. 이혼한 지 8년인데 무슨 애가 나와? 이거 조작이야. 저는 스토킹 처벌법 긴급 임시조치 완료 사실이랑 은행 내역, 협박 메시지 일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납치 감금은 허위 신고가 명백하고요. 오히려 두 분이 주거 침입이랑 공갈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양팔이 잡혀 끌려나가는 새엄마 뒤통수에 대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 이제 완벽하게 남이 되신 아주머니. 내 며느리 앞길 막고 뜯어간 돈, 1원짜리 하나까지 이자 쳐서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계세요. 경찰차가 골목 끝으로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뻐근해진 목을 주무르면서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폭풍 지나간 자리처럼 집안이 고요한데 속에서는 묘하게 후련한 게 스물스물 번지더라고요. 며칠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그쪽 명의 아파트랑 남은 보증금까지 가압류 등기 다 끝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으로 갈치 정황이 워낙 명백해서 법원도 빠르게 받아줬어요. 접근 금지도 확정됐고요. 전화랑 문자 연락까지 전부 차단입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게 조치해뒀습니다. 잘하셨어요, 변호사님. 합의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다시는 남의 인생 짓밟고 올라설 생각 못하게 싹 다 걷어내주세요.
가압류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그 인간이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서 울며불며 사정한다는 소식을 들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뜨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사돈어른,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돈어른? 내가 왜 당신 사돈어른이에요? 남된 지가 8년인데 누구 마음대로 끊어진 인연을 다시 갖다 붙여요? 소송 좀 취하해주세요. 아파트 넘어가면 저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위자료 수억을 제가 무슨 수로 당장 만들어냅니까? 어머니도 지금 충격받아서 몸져 누우셨다고요. 당신이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내 알바가 아니죠. 내 며느리가 8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손 부르트게 벌고 밤에 남의 차 운전해서 모은 돈 그거 홀랑 갈취해서 은갈치 양복배 입고 다닐 땐 세상 무서운 줄 몰랐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걔 친정 식구 아닙니까? 걔도 오빠랑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걔 좀 바꿔주세요. 어디다 대고 내 며느리를 찾아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날로 철창 신세질 줄 알아요. 죗값은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치르시고 망설임 없이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며느리한테 굳이 전하지 않았어요. 마음 약한 애가 또 흔들릴까봐요. 그 지긋지긋한 굴레는 제가 방패가 돼서 끊어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 주말엔 딸들이 양손 무겁게 짐을 싸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시끄러워질까봐 다 정리된 뒤에야 전말을 얘기해줬거든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우리가 달려와서 그 인간들 머리채라도 잡았을 거 아니야. 아유, 시끄러워. 애 깬다. 옳게 지금 안방에서 애 재우고 있으니까 목소리 낮춰. 다 법으로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이제 왈가왈부하지 마. 안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8년 만에 어색한 재회였죠. 옳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진짜. 형님들, 아니에요. 8년이나 연락 못 드리고 불쑥 나타나서 패만 끼쳤는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시장에서 산모한테 좋다는 거 잔뜩 사왔어. 요새 산모는 미역국만 먹으면 힘이 안 난대. 나는 백화점 가서 페네저골이랑 내복 싹 쓸어왔지. 그리고 애 얼굴 진짜 우리 막내 어릴 때랑 판박이다. 야, 소름 돋아 진짜. 텅 비어있던 거실이 오랜만에 수다 소리로 꽉 찼습니다. 그날 밤 딸들이 다 가고 아들과 아기까지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저는 둥글레차 2잔을 우려서 식탁으로 가져갔어요. 오빠라는 인간 아파트 다 가압류 잡혔다더라. 이제 친정 식구들 때문에 벌벌 떨이는 영영 없을 거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애 뺏기고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네가 고마워해야 할 일은 아니야. 내가 너한테 평생 갚아야 할 빚이지. 저는 손을 뻗어 설거지와 운전대로 마디마디 굵어진 그의 2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모질었다. 8년 전에 널 지켜주겠다고 부린 내 오만이 너를 8년 동안이나 지옥에 살게 했구나. 그 돈만 쥐어주고 내치지 않았으면 그 인간한테 그렇게 뜯기지도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 옆에 두고 며느리 말고 딸이라 생각하고 내가 방패가 돼줬어야 됐는데 그 고생 혼자 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애도 고개를 푹 숙이고 오열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제일 다정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게 죄송할 뿐이에요. 아무데도 가지 마. 밖에서 누가 뭐라 쑥덕대던 여긴 네 집이고 얘는 네 아이의 아빠고 이 애는 내 손주야. 우린 한 식구야. 몇 달 뒤 2사람은 법원의 허가와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쳐서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주말 저녁, 거실 창을 활짝 여니 마당에 걸어둔 뽀얀 기저귀랑 수건이 기분 좋게 나부끼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보글보글 온 집을 채웠어요. 어머니, 간 좀 보실래요? 어디 보자. 호박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달큰하니 딱 좋다. 우리 며느리 찌개 솜씨가 나보다 낫네. 어머니 손맛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마당에서 걷은 빨래를 하나를 안고 들어온 아들이 거실 매트 위로 다다닥 달려갔습니다. 제법 통통하게 오른 아기가 모빌 보면서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중이었죠. 아들이 그 옆에 발라당 눕더니 조그만 발가락을 조심조심 만지작거리더군요. 엄마, 아기 발이 진짜 콩알만해. 말랑말랑해서 너무 좋아. 내가 매일매일 시켜줄 거야.
우리 아들 진짜 멋진 아빠네. 당연하지. 난 아빠니까. 엄마, 나쁜 괴물 또 오면 내가 물총으로 다 쫓아낼 거야. 빨간 친구랑 같이 매일매일 문 앞에서 지켜줄 거야. 며느리랑 저랑 약속이나 한 듯이 눈이 마주쳐서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는데 아기까지 덩달아 까르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뽀송하게 마른 아기 옷을 개면서 생각했어요. 남들 눈엔 6살 지능 아들에 억척스러운 며느리에 늙은 시어미가 모여 사는 참 이상한 집일지도 모르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혀 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밤 우리 집 거실을 채우는 이 된장찌개 냄새랑 아기 웃음소리보다 더 완벽한 행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돌고 돌아 8년 만에 비로소 완성된 우리 집. 가장 평범하고 가장 특별한 오늘 저녁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